나이 많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좀 눌러지겠다.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 센 사람을 만나래요. 네. 그게 또 이제 30대 10년 세월 시작됐는데 그쪽은 또 이북에서 넘어오신 시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와서 이제 거기서는 더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 싸움을 한번 하면 완전히 삽, 호미 그런 걸 들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리얼틱하죠 아주.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제재가 안 돼서 형님이 중재를 나서서 이혼을 하게 된 거고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안녕하세요, 황정만 신입니다. 이렇게 또 새롭게 또 인연을 네, 또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이렇게 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방송이 이제 앞으로 또 시청자분들께 많은 또 길잡이가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에서 네. 이제 앞으로 또 많은 이야기를 할 건데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도 잘 부탁드리고요. 참 좋은 인연으로 갔으면 좋겠고 많이 어렵잖아요. 맞아요. 제 말 한마디에 힘든 사람 힘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맞아요. 네. 지금 이곳은 이제 충남 아산인데 네. 지금 선생님께서는 이제 지금 무업을 하신 지는 지금 네. 어느 정도 시간이 됐죠? 무업을 한 지는 좀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시험시험 간 거죠. 그럼 나름대로 좀 이렇게 사연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네. 10년 주기인 것 같아요. 딱 10년 주기. 10년 주기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29살 때 신을 받아서 네. 우리 때에서 할머니 때부터 뭐 무당이었지만 네. 어렸을 때부터 구다는 것도 봐왔고 네. 지금 생각해보아서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아요. 몰래 신을 받았고 29살 때. 몰래요? 엄마 부모님 몰래. 왜? 어렸을 때 보면 할머니가 신을 안 받겠다고 우리 할머니의 외할머니가 무당이어서 이렇게 안 받는다고 쓰러져서 막 엄마 아빠가 비는 것도 받고 네. 절대 우리 엄마는 우리 새끼들은 무당 안 만들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몰래 제가 신을 받은 걸 알아서 쫓아왔죠. 경기도 의정부 쪽 도봉산에서. 아 진짜요? 네, 근데 그거를 동네 사람한테 들은 거예요. 몰래 와서 신당을 때려 부수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채를 끌려 들어가서 교회를 갔죠. 외가 쪽은 크리스찬이었으니까. 이제 이게 너무 참 충격적이실 것 같아요. 그때. 네. 근데 그때는 시험에 들은 것도 있었어요. 20대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딱 이제 손님이 와서 이렇게 점상에 앉아서 점을 봤는데 일이 떨어지고 하고 돈을 그때는 너무 큰 돈이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내가 사기치는 건 아닌가. 겁도 나고 그랬던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에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이 또 나를 고소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제 흔들린 틈을 타서 이제 온 거죠. 역사는 시작된 거죠. 쉽게 말하면 크리스찬 말로 들어보면 마귀 역사인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 보니까 이제 20대 세월이 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대 세월이 이제 39 돼가지고 다른 데 가서 보니까 점을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좀 눌러지겠다.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 센 사람을 만나래요. 그게 또 이제 30대 10년 세월 시작됐는데 그쪽은 또 이북에서 넘어오신 시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와서 이제 거기서는 더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 싸움을 한번 하면 완전히 삽, 호미 그런 걸 들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리얼틱하죠 아주.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제재가 안 돼서 형님이 중재를 나서서 이혼을 하게 된 거고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바로 교회 밑에서 살았거든요. 지금도 그 교회는 아직도 있어요. 제가 살던 곳에. 근데 꿈에서도 보면 오히려 29살 때 신을 받았던 것보다 더 무섭게 와 치고 들어왔어요. 진짜 보이지 않는 뭐 꽃가루 쓴 할머니가 산에서 막 위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막 옆에 은행나무가 크게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막 오색이 내려와가지고 그걸 막 타고 막 그걸 뛰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기운이 많이 느껴졌던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밤 미쳐 있었던 거예요. 막 맨발 벗고 밖에도 막 뛰어다니고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애기들도 그때는 많이 어렸죠. 근데 그때는 솔직히 애기들한테 미안하지만 애기들도 안 보였었어요. 내가 살아야 우리 애기들도 살려야 되겠더라고.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형님들 입장에서는 다 애들을 놓고 나가라는 입장이었죠. 이혼해서 와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당장 신을 받을 돈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 들으면 알만한 회사
락 뭐 회사. 여기 용기 회사. 예, 용기 큰 회사죠. 네. 요즘 그 용기 안 쓰는 집이 없을 거예요. 맞아요. 예, 지하관 다니는데 거기에서 뭐 사출이라고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기계를 이렇게 찍어내면 이렇게 용기 이렇게 검수도 하고 분량이 나왔는지 안 했는지. 근데 지하관을 하다 보면 야간 때는 저녁을 먹어요. 네. 주간하듯이. 그럼 밤이 무서워서 못 나가요. 목 없는 사람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게 누군지 모르죠. 이제 반장 언니가 너 왜 안 먹냐? 나 무서워서 못 간다. 뭐 제대로 내가 무업을 해본 적이 있어야 그게 누군지 그냥 나는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암암리에 이제 윗사람한테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보고가. 이제 한번 저를 이제 호출을 당한 거죠. 나는 왜 부르나 하고 이유도 없이 이제 올라갔는데 그 사람을 풀어줄 방법이 없느냐. 내가 선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내가 뭐 결혼생활 할 때 답답하면 몰래 다닌 점집이 있었어요. 그분한테 이제 그 전무님이 의뢰를 해가지고 일을 했는데 2박 3일을 안진경으로 해서 영혼 결혼식까지 시켜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이제 이 길까지 오게 된 거죠, 사실. 예. 그러면서 그 당시에 고맙다고 인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이 길 가는데 큰 힘을 보태라고 해가지고 좀 보태주셨고 그래서 이 길까지 오게 된 거죠, 사실. 근데 참 우여곡절도 많아요. 짧게 얘기하는 부분은 많겠지만 일일이 그건 얘기 못하지만 어떤 제자들 지간에 다 어려운 고비나 힘든 고비는 있을 거예요. 맞아요. 아픈 고비도 많을 거고. 솔직히 눈물밖에 안 나는 일이에요, 사실. 제자들은 다 아프고 다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떤 선생님들 지간에 얘기하다 보면 다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저 지금 많이 참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저한테 그랬어요. 눈물만신이라고. 앉기만 하고 얘기만 하면 눈물부터 흘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단단해진 거예요, 사실. 뭐 때문에 단단해진지는 모르겠지만 세월이 약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맞아요. 예. 이 이제 채널을 시작을 할 건데 네.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한마디.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요. 힘든 만큼 무조건 웃어라. 그러면 행복은 진짜 와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진짜 힘들면 자포자기하는 식으로 매일 울었어요, 솔직히. 근데 울면 우는 만큼 더 우는 일밖에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미친년처럼 웃으면요, 웃을 일밖에 안 생겨요. 미쳐봐야 돼요. 뭐든지 미치면 성공한다잖아요. 예. 앞으로 황도만신 진짜 힘이 되는 일, 복이 되는 말 많이 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